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의 일원이었던 판사 출신의 차기환 변호사가 한동훈은 이제 우익진영 내에서 불가촉 천민이라면서 우익진영 내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피력하고 활동을 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한동훈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싫다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차 변호사는 또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장동혁 의원이 김문수 장관을 꺾고 당대표로 당선된 것은 더 이상 한동훈과 그 지지 세력이 당내에 자리 잡기가 어렵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라면서 김문수 장관이 결선 투표에서 한동훈 세력과 손을 잡은 듯한 발언과 태도를 취한 것은 결정적인 실수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차기환 변호사가 말한 불가촉 천민은 인도의 신분제인 카스트에서 규정하지 않는 제도 외의 계급입니다. 산스크리트어인 찬달라를 한자로 번역한 것으로 찬달라는 부정타는 자 또는 닿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은 카스트 제도상의 수드라 계급과 헷갈릴 수도 있지만 다릅니다. 수드라는 차별받을지언정 힌두교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계급으로 언급되지만 불가촉 천민은 아예 계급 외에 불경한 존재로 취급받습니다. 전통적인 힌두 사회에서 불가촉 천민은 몸의 어느 곳이 남에게 닿아서도 상위 카스트의 말을 걸어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차 변호사가 한동훈을 우익진영 내의 불가촉 천민이 됐다고 표현한 것은 한동훈과 엮이는 순간 적어도 우익진영 안에서는 자신도 망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려 하지도 않는 존재가 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81학번으로 한동훈의 대학 11년 선배인 차기환 변호사는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한동훈은 이제 우익진영 내에서 불가촉 천민이다. 우익진영 내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피력하고 활동을 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한동훈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싫다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싫어한다는 것하고 증오한다는 것은 그 강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의 자유파 시민들 사이에서 한동훈은 이재명만큼, 아니 어쩌면 때로는 이재명보다도 더 증오를 받는 그런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차 변호사는 그는 우익진영의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 기소해 우익진영에 치명적인 가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문을 열어젖힌 자다. 우익진영 파괴 활동을 거듭 반복했고 그것도 모자라 우익정당의 본질마저 깨려 했다면서 그의 주변에 있는 정치 참모들 중 우익 성향의 인물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그러면서 한동훈은 유승민보다 훨씬 더 정오를 사고 있으며 그건 변할 수가 없다. 국힘당 내 친한계 의원들도 정치 생명을 걸 생각이 없다면 향후 노선 정리를 잘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차 변호사의 이 같은 글에 대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는 민주당 가겠죠. 그것이 자신의 화양연화였다 하니 라는 뼈있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는 장동혁 의원이 김문수 장관을 꺾고 당대표로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더 이상 한동훈과 그 지지 세력이 당내에 자리 잡기가 어렵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과거 한국의 정당사를 보면 여당이 강경 노선을 취하면 야당의 당권은 자연스레 선명한 투쟁 노선을 취하는 세력에게 넘어갔다. 더불당이 장기 집권을 추구하면 할수록 좌익에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세력은 야당 내 자리 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미중 대결이 격화되어 가는 가운데 친중 노선을 취하는 더불당은 점차 반중 감정을 가진 대중들로부터 반감을 살 것이기에 국힘당 내 강경 노선 세력이 더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단순한 대여 강경 노선이 아니라 국제 정세, 변화된 21세기에 한국의 노선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국내 경제 문제와 청년 세대의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논할 수 있는 지성과 투쟁력 있는 세력이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특히 이번 김문수 장관이 결선 투표에서 한동훈 세력과 손을 잡은 듯한 발언과 태도를 취한 것은 결정적인 실수였다고 본다면서 야당을 탄압하는 여당, 장기 집권을 추구하는 여당이 있는 이상 유화적인 노선으로 비춰지는 한동훈 세력은 사그러들 운명이었는데 왜 그들과 손을 잡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차기환 변호사도 지적했듯이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사실 기대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차기환 변호사도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김문수 장관의 지금까지의 행보에 대해서 적지 않은 기대감을 갖고, 그래서 당연히 지난 대선에서 적극적으로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주었고, 또 아마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전 초반까지만 해도 김 장관에게 기대한 분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뒤에 한동훈을 끌어안는 듯한, 사실은 끌어안는 듯한 정도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한동훈과 야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외국 시민들이 김문수 장관에 대한 배신감을 털어놓고 김문수 장관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고, 그것이 바로 이번 선거에서 김문수 장관이 장동혁 후보에게 패배한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또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부정선거 의혹, 지금 미국에서 한참 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와 관련된 움직임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하면, 털시 게버더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국무회의에서 2020년 대선 부정 관련 기밀 서류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지금 분석 작업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곧 전체를 보고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날 강요회의 도중 갑자기 말을 꺼내면서 엄청난 양의 2020년 대선 부정 관련 기밀 서류가 발견되었다는데, 털시 게버더에게 그것에 대해 말해보라고 하니까 이 게버더 국장이 보고를 한 것입니다. 게버더 국장은 지난번 공개한 이른바 오바마 게이트 건 기밀 서류처럼 미국의 소위 번백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번백이란 것은 정보기관에서 기밀 서류 사본을 열람한 뒤 폐기 처분하기 위해 넣어두는 가방입니다. 이 경우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기밀 서류 원본을 가방에 넣어 보관한 것인데, 이것이 소각 처분되지 못하고 감춰진 상태로 남아있던 것을 이번에 미국의 국가정보국에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을 링크에 소개하면서 2020년 미국 대선 때 내가 페북에 미국 대선의 부정에 대해 여러 차례 글을 올렸다. 2020년 4월 총선 부정선거 규명에 영향을 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시 많은 한국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총선에 관여했는데 부정선거를 어떻게 하느냐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 이제 미국에서 2020년 기밀 서류 중 폐기 처분하지 못한 것들이 발견돼 2020년 한국의 총선 부정규명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기간 동안 군중동원 전혀 하지 못한 바이든이 오바마보다 득표를 1000만 표 이상 더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밝혔습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또 얼마 전 이재명이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를 만났을 때 트럼프가 한국의 특검과 관련해서 언급했던 잭 스미스라는 미국 법조인에 대해서 설명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잭 스미스는 미국의 법조인으로 전직 연방법무부 특별검사였다. 그러니까 이 잭 스미스도 특검을 했는데 아주 황당한 특검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1994년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 카운티 검사보, 연방검찰청 뉴욕 동부지청 검사, 국제형사재판소 검사, 연방검찰 반부패 수사국장 등을 역임한 바가 있었다. 트럼프가 잭 스미스를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조롱하게 된 계기는 그가 바이든 정부 시절인 2022년 11월 메릭 갈런더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특별검사로 임명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트럼프의 말하라고를 압수수색해 트럼프를 연방법원에 기소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법무부 규정에 따라 그 기소가 철회됐고 스미스는 2025년 1월 10일 특별검사직에서 사임했다. 이후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연방정부 감찰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잭 스미스, 트럼프가 한국 특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사람도 잭 스미스처럼 정신 나간 사람이냐 이렇게 뼈 있는 말을 했는데 이 잭 스미스의 그 사례를 들면서 한국의 특검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도 이 잭 스미스가 특검 때 온갖 수모를 겪었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특검들에 의해서 고통과 고초를 겪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병상련의 심정을 표현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이 소위 국민추천제라는 미명하에 당선될 만한 지역에 꽂아 넣었던 소위 한동훈계 사람들, 그 중에 한 명 김상욱이라고 있죠. 울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인데 내내 내부 총질만 하다가 결국 배신해서 지금은 민주당으로 가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으로 가서 하는 행태도 정말로 정말 꼴값들을 계속 떨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디지털 논객인 윤종건 씨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은 총선 대패 후 한동훈이 대표되자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이놈 손에 맞아 주거나 저놈 손에 맞아 주거나 하는 심정으로 계엄한 게 맞는 것 같다. 지난 총선 국힘 참패의 원인이 윤김 부부인지 아니면 한동훈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라 따지기 싫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한동훈이 대표되면서 자신이 심은 김상욱, 진종호 등 10명 안팎을 캐스팅 보트로 사사건건 윤통 상대로 탄핵 협박했을 건 분명했고 한동훈을 잘 아는 윤통 입장에서는 이럴 바엔 한번 먼저 치고 나가보자 이랬던 것 같다. 이번 이재명이 일본 미국에게 한 걸 윤석열이 했다면 보나 마나 100만 촛불 운운하며 나라 뒤집혔을 거고 한동훈 체제의 국힘도 민심 어쩌고 하면서 벌써 동조했을 거다. 이런 거 보면 어차피 윤석열은 탄핵 못 면할 팔자였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사고를 치더라도 재판이나 끝나고 치지 그랬나 하는 것이다. 김상욱 생긴 거나 하는 짓 보면 진짜 한동훈스럽다. 어쩜 저런 것들만 콕 집어 데려다 놓았는지 신기할 지경이다. 진짜 속이 천불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동훈이 공천시켜서 국민의힘 금배지 달고 있는 인간들 보면 정말 어디서 저런 것들만 다 모아서 공천을 주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되게 했는지 정말 한동훈이라는 자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자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실 겁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